여러분, 드래프트 킹스라고 하면 그냥 베팅 앱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빠르게 커지고 있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제국을 건설하려는 아주 거대한 야망의 중심에 서 있는 회사죠. 오늘 이 회사가 던진 아주 대담한 승부수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이 숫자부터 시작해 볼까요? 1,690억 달러. 이게 감이 오시나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온라인 갬블링 시장이 이만큼 커진다는 건데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상금을 두고 드래프트 킹스 같은 거인들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전쟁터의 지형도를 한번 보시죠. 아주 명확해요. 펜듀얼이 35%, 그리고 드래프트 킹스가 정말 바짝 뒤쫓아서 32%를 차지하고 있죠. 이 두 회사가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그냥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거대한 과점 체제인 거죠. 드래프트 킹스는 이 디지털 영토 전쟁의 진짜 최전선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전체 그림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드래프트 킹스라는 회사 자체에 한번 집중해보죠.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떻게 지금의 이런 지배적인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지 그 전략적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은 바로 2018년이었어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스포츠 배팅을 막고 있던 연방법의 빗장을 확 풀어버린 거죠. 말 그대로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린 겁니다. 드래프트 킹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2020년에는 아예 기술 회사를 인수해서 플랫폼을 완전히 자기들 걸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2025년을 향해서는 이제 더 이상 무조건적인 성장이 아니라 수익성 있는 성장으로 방향을 확 틀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전략적 전환이죠. 이런 자신감은 다른 데서 볼 필요도 없어요. CEO의 목소리에서 바로 드러나거든요. 제이슨 로빈스 CEO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미래에 대해 지금처럼 낙관적인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승부수를 던지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한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첫 번째 승부수, 바로 복권입니다. 스포츠 베팅 회사가 복권이라니 좀 의외죠. 하지만 이건 새로운 영역으로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 던진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도박이에요. 바로 잭파켓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겁니다. 금액을 보세요. 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건 그냥 한번 투자해볼까 수준이 아니에요. 회사가 이 전략에 얼마나 진심인지, 어쩌면 미래 자체를 걸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숫자입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복권 앱이었을까요? 스포츠 베팅이랑은 좀 결이 다르잖아요. 여기에 정말 흥미로운 큰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보통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스포츠 베팅을 하는 사람들보다 나이대가 좀 더 높고 성별도 더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고객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이 깔때기 효과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유입된 새로운 고객들을 자신들의 주력 사업인 스포츠 베팅이나 온라인 카지노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이 노리는 교차 판매 전략의 정수인 거죠. 자, 두 번째 승부수는요. 이건 훨씬 더 대담하고 심지어 좀 논쟁적이기까지 합니다. 바로 예측 시장이라는 새로운 미개척지로 뛰어든 건데요. 이건 게임의 판도를 아예 바꿔버릴 수도 있는 정말 영리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위험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측 시장, 아마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스포츠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움직임, 심지어는 문화적인 이벤트의 결과까지 예측하고 여기에 돈을 거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 시장은 주 정부의 게임위원회가 아니라 연방기관인 CFTC, 즉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작은 차이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네, 바로 이 점이 그야말로 양날의 검입니다. 기회는 아주 명확하죠.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처럼 아직 스포츠 베팅이 불법인 정말 인구도 많고 돈도 많은 거대 시장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우회로가 열리는 거예요. 엄청나죠?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릅니다. 드래프트 킹스처럼 주마다 그 힘든 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칼시나 폴리마켓 같은 새로운 경쟁자들이 이 시장에 그냥 바로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문이 열리는 순간 새로운 적들도 함께 들어오는 셈이죠.
자, 이렇게 정말 대담하고 스케일 큰 전략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돈은 벌고 있는 건가? 이 대담한 베팅들을 재무적인 현실에 한번 맞춰보죠. 일단 매출 성장세부터 한번 보시죠. 이건 뭐 정말 인상적이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2023년에 약 36억 달러였던 매출이 2025년에는 64억 달러까지 불과 2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뛸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이 폭발적인 외형 성장이 바로 드래프트킹스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핵심 근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매출만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전략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고객부터 모으고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데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수익성 있는 성장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는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목표를 제시합니다. 2025년까지 매출은 최대 66억 달러, 그리고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조정 EBITDA는 무려 10억 달러, 실제 손에 쥐는 현금인 잉여 현금 흐름은 약 7억 5천만 달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 시장에 던지는 아주 명확한 약속인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빛이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도 있겠죠? 이 지금까지의 장밋빛 전망과는 반대되는 이야기. 이 거대한 제국에 나타나고 있는 균열과 위험 신호들도 우리가 균형 있게 짚어봐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레딧에 올라온 한 사용자의 목소리입니다. VIP 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됐는데 정말 역겨운 사업 방식이다. 와, 정말 날카롭죠? 이런 목소리는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어요. 회사가 내세우는 화려한 마케팅 뒤에 실제 고객들이 느끼는 경험에는 이런 균열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불만, 이런 배신감, 이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구조적인 위험 요인들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마다 다른 규제, 그리고 언제 오를지 모르는 세금 문제는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존재고요. 숙명의 라이벌인 펜듀얼과의 출혈 경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돈을 좀 따는 사용자의 베팅을 막아버린다거나 하는 고객 서비스 문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스포츠 경기 결과 하나에 수익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이 사업 모델의 본질적인 변동성까지 제국의 앞길이 결국 꽃길만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서 이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드래프트킹스가 던지고 있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큰 고위험 베팅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드래프트킹스를 둘러싼 이야기는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선 이렇게 말하죠. 이 회사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졌고 성장은 이미 증명됐으며 이제 수익을 내 명확한 길까지 찾은 혁신 기업이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니다. 이 회사는 여전히 살벌한 경쟁과 엄청난 규제 위험에 둘러싸여 있고 고객들의 반발 가능성도 있으며 본질적으로 너무 변동성이 큰 사업 모델이다. 이 두 관점의 팽팽한 대립, 바로 이게 드래프트킹스의 현재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드래프트킹스의 경영진은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무려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훌쩍 넘는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겠다고 발표한 거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건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에게 베팅한다는 시장에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자신감 넘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래프트킹스는 과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화려함이 결국 변동성 큰 시장에 건 아슬아슬한 고위험 도박에 불과한 걸까요? 아마 그 답은 앞으로 그들이 써내려갈 역사 속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겁니다.